저희 카이젠 부동산 연구소에선 다양한 법원 경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해 다양한 서비스를 확인하고 이용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이젠 부동산 연구소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경매 물건은 지금 보시는 상도 레미안 1차인데요. 항공뷰로 주변 한번 먼저 살펴드리겠습니다. 서쪽을 향해서 좀 보고 있는 건데 7호선 신대방 삼거리요. 이 근처에 보이죠? 물론 더 가까운 역이 7호선 장승배기역이 있는데 그건 잠시 후에 좀 더 로드뷰로 보여드리고, 남쪽으로 보면 대부분 상도동 주변에 주택가들이 보이죠. 장승배기 사거리가 가장 가까이에 이쪽 역이 있겠죠. 이쪽으로 위치하고 있고 동작 도서관도 보이고요. 저쪽 동쪽으로 좀 보이면 한강대교, 한강 쪽이 보입니다. 원효대교도 보이고요. 노량진 쪽이 인접해 있죠. 잠시 후에 로드뷰로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상도동 레미안 1차의 정문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고요. 여기서부터 가장 가까운 역인 7호선 장승배기역까지 지금 로드뷰로 한번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정문 주변도 한번 살펴드리고, 찾길 따라서 도보로 얼마 안 되는 거리를 걸으면 7호선역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 한번 이렇게 살펴드리고 길 따라서 한번 쭉 역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작은 찾길 따라서 계속 가다 보면 대부분 주택가이기 때문에요. 주변이 주택가 사이를 지나는 이렇게 찾기를 따라 계속 걷게 됩니다. 그래서 쭉 그냥 내려가시다 보면 도보로는 몇 분 안 걸리는 거리예요.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장승배기역 보이시죠? 여기까지 도착할 수 있는데 교통편에 관해서는 또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주변 정보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 경매 물건의 위치는 지금 동그라미 친 상도 레미안 1차 아파트고요. 조금 전에 로드뷰로 보여드린 것처럼 이쪽으로 길 따라서 내려오시면 장승배기역 7호선에 쉽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요시간이나 이런 거는 교통편 설명드릴 때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위치는 이렇습니다. 주변이 대부분 앞서서 항공뷰로 보여드리는 것처럼 주거 지역이고요. 서쪽으로 신림선도 보이죠. 그리고 북동쪽으로는 노량진 쪽도 위치해 있습니다. 워낙 잘 알려진 위치이고 잘 알려진 지역이다 보니 주변 정보는 이 정도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네요. 말씀드린 대로 교통정보 설명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로드뷰 타고 내려오면 도보로는 약 지금 네이버 상으로는 5분 소요되는 걸로 나옵니다. 386m 정도 지금 표시가 되는데요. 도보로 걸리는 소요 시간입니다. 멀지 않은 거리고요. 그리고 강남까지 이 지역에서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면, 지금 강남구청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7호선이기 때문에 장승배기역에서 지하철로는 20분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옵니다. 도보까지 합쳐서 전체적으로 지금 28분 소요되는 걸로 예상되고요. 멀지 않은 거리죠. 역은 7호선 10개의 역을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자가용을 이용해서 가는 길을 말씀드리면, 역시 동일하게 강남구청역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지역이 아시겠지만 상습 정체 지역이죠. 자주 정체가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소요시간 28분 11km로 나오긴 합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다 아실 테니까 길만 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이 자료를 가져올 기준으로는 현충로, 그 다음 신반포로 통해서 학동로로 들어가는 길로 안내가 되어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올림픽대로 타고 가는 경우도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의도까지 가는 교통편 말씀을 드리면, 대중교통으로는 여의도까지는 지하철보다는 여기서는 버스가 더 좀 편리할 수 있어요. 환승할 필요 없이
버스 한 번 타면 앞에서 장승배기역에서요. 그러면 버스로는 15분, 전체적으로는 23분 정도면 여의도역 기준으로 도착을 하는 걸로 나오고요. 실제 거리는 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3.1km 나오죠? 여의도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자가용으로 가면 실제 소요 시간은 10분도 안 걸리는 걸로 나옵니다. 지금 정체가 약간 있는 상황에서 제가 자료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거리 자체가 멀지가 않죠. 그래서 여의도 쪽이랑도 접근성이 좋다는 거 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해당 경매물건의 단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세대수는 517세대 총 7개 동이고요. 11층, 뭐 19층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은 2004년 12월이었고요. 총 주차 대수는 777대, 세대당 1.5대 정도 됩니다. 용적률은 246%, 건폐율은 22%였고요. 이름에서 이미 아셨겠지만 건설사는 주식회사 삼성물산입니다. 난방은 개별 난방, 도시가스 방식입니다. 예, 그럼 개별 물건 정보 좀 평면도로 좀 자세히 좀 살펴드리면 공급 면적은 113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84제곱미터 정도 되죠. 전용률은 75%입니다. 방은 지금 평면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개가 있고요. 그리고 욕실이 이쪽에 하나, 2개, 뭐 전형적이죠. 공용 욕실 있고, 부부 욕실 있고, 그리고 거실, 주방 및 식당이 함께 있고요. 그래서 이쪽 보시면 방 3개, 욕실 2개. 현관 구조는 계단식이고요. 관리비 혹시 궁금하실 분 있을 것 같아서 최근 자료 좀 가져와 봤는데 월 평균 관리비는 한 2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최근 관리비 통계 23년 8월 통계는 24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그럼 경매에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감정평가 내용 좀 말씀드릴게요. 아파트 물건이고요. 대지권은 약 37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84제곱미터 조금 넘고요. 토지 건물 일괄 매각건입니다. 경매 개시 결정은 23년 1월 31일에 있었고요. 임의 경매 형태로 진행되는 건입니다. 총 감정가는 12억 4,700만 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배분 내역을 보면 토지 부분이 약 7억 4,800만 원, 820만 원이네요. 그리고 건물 부분이 4억 9,880만 원이 배분되었습니다. 매각 기일 내역도 말씀을 드릴게요. 1차 경매는 23년 8월 10일에 감정가 그대로 진행이 되어서 보이시죠? 이대로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이 되었고, 그리고 2차 경매는 23년 9월 14일에 최저 매각가 9억 9,760만 원에 진행이 되었었고요. 역시 유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3차 경매가 이 영상 제작일 기준으로는 23년 10월 26일에 최저 매각가 7억 9,808만 원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여기서도 만약에 유찰이 된다면 그 다음 경매는 23년 11월 23일에 약 6억 3,800만 원 정도의 최저 매각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매각기일은 변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입찰 전에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점유와 임대차 관계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현황조사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황조사서상 채무자, 즉 소유자가 직접 점유한 걸로 보인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은 전입세대 연납내역에 세대주가 소유자 한 명이 등재되어 있다고 해요. 물론 현장 조사 시에는 만날 수는 없었던 걸로 보여요. 실제 대면은 안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락도 안 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현황조사관이 전입세대 연납내역을 통해서 보고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직접 대면은 어쨌든 안 됐기 때문에요. 서류상 확인된 상태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그럼 실거래가와 매각 통계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일단 시세를 좀 보여드리면 역시 뭐 그래프 형태는 어느 지역이나 다 비슷하지만 이런 모양을 그리죠. 거의 모든 지역에 특히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양을 그릴 건데 최근에는 거래가 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매 실거래가 기록을 지금 가져왔는데도 보여드릴 게 많이 없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 거래는 동일평형 23년 5월에 10억 8층의 거래가 있었고요. 그 이전 최근이라고 해도 22년 4월에 13억 2천에 17층, 그리고 그 다음도 21년 6월입니다. 꽤 간격이 있죠. 11억 3천, 12억 2,500에 있었고요. 그 전에 21년 5월에 11억 5천, 19층 거래가 있었습니다. 물론 한 요쯤 보시면 요때 20년 이전에는 거래 기록이 꽤 있었는데요. 뭐 이때 거래 기록을 굳이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최근 거래 기록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좀 거래 기록은 좀 적은 편이고 현재 매물의 하한 평균은 10억 3천, 상한 평균은 12억 정도 지금 매물이 올라와 있고요. 매매 대비 전세가율은 50%입니다. 그리고 매각 통계, 같은 단지의 매각 통계는 좀 찾기 어려웠고요. 같은 지번, 같은 동의 주변, 같은 동의 매각 통계들을 참고로 좀 보여드릴 생각인데요. 각 경매 매각건들의 특징마다 다 사연이 있고 또 특징이 다 다르게 특징마다 좀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매각 가격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는 거고 여기 나오는 매각가율 또는 매각 금액을 절대적으로 뭐 어떤 기준으로 삼으시면 좀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는 해드립니다. 참고용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22년 8월 8일에 매각된 건인데요. 상도동에 역시 경양 맥스빌이라는 곳이었는데 건물 평수는 전용 면적 기준이니까 114제곱미터, 이거 조금 더 큰 거였죠. 감정가가 9억 9,800만 원이었는데 매각가율 73%, 약 7억 3,300만 원 정도에 매각이 되었어요. 그리고 같은 날짜였나요? 예, 레미안 상도 3차였는데 건물 면적은 이번 경매 물건과 유사한 면적이죠. 감정가도 비슷합니다. 12억 8천 정도였는데 매각가율은 83%, 10억 6천 정도에 매각이 되었고요. 예, 그 전에 23년 7월 18일에 건영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역시 상도동이죠. 건물 면적은 비슷했습니다. 감정가는 9억 7,300만 원이었는데 매각은 89%, 약 8억 6,300만 원 정도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23년 5월 16일에 장승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상도동. 건물 면적이 좀 작죠. 예, 요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워낙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참고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감정가는 2억 8,100만 원이었고요. 매각가율은 75%였습니다. 예, 이 편한 세상 상도 노빌리티도 있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분 매각건이에요. 그래서 감정가 대비 매각가율이 조금 낮은 편인데 지분 매각에 뭐 그 개별 물건의 특징도 물론 또 따로 있을 수 있겠지만 지분 매각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일괄 매각이랑 좀 차이가 있으니까 좀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23년 2월에 상도형 롯데캐슬 파크엘 건물이 요거는 이제 59제곱미터 정도 되는 건이었고요. 감정가는 15억이었습니다. 매각가율은 64%였네요. 예, 23년 2월에는요.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 있었고요. 건물은 요건 조금 큰 평수였습니다. 전용 면적 118제곱미터 정도 되는 건이었는데 감정가가 19억 2천이었어요. 매각가율은 73%, 약 14억 정도의 매각이 되었는데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고요.
매각가율은 그 당시의 부동산 시장 상황, 뭐 그 지역의 여러 특성, 그리고 개별적 특성에 따라서도 다 다르게 매각될 수 있는 거니까요. 신중하게 잘 결정해서 입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카이젠 부동산 연구소의 다양한 법원 경매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첫째, 매수 신청 대리 서비스입니다. 입찰 대행 또는 동행 서비스인데요. 입찰을 대행해 드리거나 동행해서 입찰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또한 물건 정보, 권리 분석, 입찰가 분석 및 제한이 포함된 물건 확인 설명서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명도 진행 서비스, 즉 명도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점유자와 연락 및 대면 접촉을 대행해 드리고 인도 일정 조율, 협의를 대행해 드립니다. 낙찰 후 잔금 납부 전까지 의뢰해 주시면 됩니다. 셋째는 법원 경매 과외 서비스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경매 물건 검색부터 권리 분석, 케이스 연습까지 초보도 단기간에 혼자 입찰이 가능하도록 핵심만 과외해 드립니다. 네 번째는 법원 경매 온라인 상담 서비스입니다. 간단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준비했는데요. 권리 분석, 입찰가 상담, 경매 절차 등 다양한 경매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이젠 부동산 연구소를 검색해 보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QR코드를 카메라로 비춰서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연결해 카이젠 부동산 연구소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의뢰해 보시죠.